안녕하세요. 유एन엠TV의 유현아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고, 빌딩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빌딩 얘기의 주된 내용은 성수하고 종로 쪽 이야기가 상당히 많죠. 강남은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특히 성수동 상당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요즘 종로에 대한 물건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죠. 여기 동네를 좀 줄여서 보면 여기 종로 쪽에 북촌이나 서촌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좀 사람들이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라이브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라이브를 하면 또 길게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녹화 방송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녹화 방송이 라이브 방송과 똑같습니다. 뭐 편집을 하지 않고 올리기 때문에 녹화 방송이나 라이브 방송은 똑같은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성수동이 뭐 이제 곧 젠트리피케이션이 올 거다 아니면 뭐 뚜껑이 이제 더 날아갈 거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수동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까지는 좀 탄탄한 길을 걷지 않을까. 단 조건은 뭐 코로나나 아니면 이런 유행적인 큰 확장이 있지 않는 한 외국인들이 꾸준히 있고 그리고 여기 성수 전략지구에 개발도 있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그리고 서연문장길에서 실질적으로는 아뜰리에 길에서 시작했고 그다음 서연무장길이 떴고 그다음 이 서연무장길에서 확장돼서 동연무장길이 확장이 됐습니다. 동연무장길이 확장이 됐고 그로 인해서 북성수하고 뚝섬 쪽이 같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가장 유명한 게 블루 엘리펀트하고 그다음 성수 감자탕 있는 이쪽 라인인데 우리가 이 성수 감자탕 여기에서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수 감자탕이나 블루 엘리펀트 이쪽이 가장 메인인데 뭐 평당 5억에 팔렸다. 아니다. 나오면 뭐 7억에 팔릴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먹자골목 여기 먹자골목 같은 경우 세로길 요쪽이나 가로길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평당 2억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수준에 가고 있죠. 그리고 서연무장길의 메인길 같은 경우는 뭐 4억에서 5억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 비싸다 안 비싸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소문난 성수 감자탕이 7억에 매도가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빌딩을 투자하거나 아파트를 투자할 때 보통 10년을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10년에 대한 수익을 따질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배에서 2.5배를 생각하고 빌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3배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10년 주기로 봤을 때. 근데 예전에 신촌과 같은 곳, 이대와 같은 곳, 이런 곳들은 10년이 지나도 거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권이 몰락했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고, 종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가격보다 2019년도에 하락을 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서 다시 지금 상승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격리단길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격리단길이 호황이 됐을 때 그리고 지금의 가격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강남 같은 경우가 한창 잘 오르다가 지금 공실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신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당히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곳은 당연히 성수동, 그다음 압구정동, 그다음 한남동, 그리고 종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거래가 활발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총 절대 매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지만 10억대 후반, 20억대 초반, 그리고 30억대, 40억대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되어 있죠. 강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겁죠. 기본적으로 70억, 싼 게 70억입니다. 뭐 평균적으로 150억, 200억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고 70억에서 100억대 이런 물건들, 즉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무겁다라는 거죠. 성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워졌지만 임대료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폭발적이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성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감자탕이 7억에 만약에 팔렸다. 그럼 10년 후에 이 아이가 21억이 될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21억이 돼야지 수익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10년 후에 이 성수동이 3배가 될까? 즉, 예를 들어서 압구정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비싸게 팔린 게 4억 정도에 평당 4억 정도에 팔렸는데 그 주변을 제외하고는 2억 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남동 같은 경우가 메인 거리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이 3억이 9억 되는 것과 이 7억이 21억 되는 것, 그리고 3억이 조금 안 되는 압구정 여기 최고 메인가 말고 요쪽 조금 압구정의 메인 거리에서 조금 벗어난 데는 2억대 중반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7.5억이 되겠죠. 7억대, 8억대, 9억대까지 가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억짜리가 21억까지 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 부동산은 시간의 싸움이고 입지가 나쁘지 않은 이상 그 입지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강남이 저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생각되고 이번에 노홍철 씨가 152억에 가로수길을 매입을 했죠. 지금 가로수길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엄청난 하락기를 맞고 있고 그 임대료가 상당히 주춤하고 있고 그다음 공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실이 거의 45%죠. 저는 솔직히 노홍철 씨가 훨씬 더 잘 매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10년 후의 수익성이 노홍철 씨가 높을까? 아니면 성수동에 투자하는 지금 골목길에 막 이렇게 2억에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의 수익이 높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솔직히 노홍철 씨 수익이 더 높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만약에 성수동이 5억에서 7억을 간다 평당. 근데 그게 나중에 3배가 될 거냐? 그리고 한남동이 3배 될 거냐? 아니면 다른 지역이 3배 될 거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 3배 이상에 대한 천지개벽이 할 지역이 어딜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수동은 10년 만에 거의 10배가 올랐죠. 천지개벽한 동네입니다. 이런 지역이 또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배까지 되는 지역이 또 나올 수 있을까? 10년 후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투자를 어디에 하면 좋을까? 항상 상권은 돌고 돕니다. 영원한 상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이 앞으로 영원할 거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과열된 이 상황에서 쫓아서 투자를 하는 것보단 좀 미리 안목을 보고 5년, 10년 후에 대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단타를 생각한다면 성수동 같은 경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오를 건 확실합니다. 더 오를 건 확실한데 5억짜리가 10억이 될 거냐? 5억짜리가 20억이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오를 수 있는 지금 저평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라이브를 하고 싶었지만 말을 또 상당히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녹화 방송을 하면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만 전달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종로 과연 좋을까? 유동인구 많으니 좋겠죠. 그럼 명동이 좋을까? 유동인구 많죠. 성수동 유동인구 많죠. 지금 강남 유동인구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음. 그리고 용리단길 유동인구 많을까? 많이 없죠. 그럼 유동인구 많은 곳이 지금 한남동, 종로, 명동, 그다음 당연히 성수입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는 그다음 압구정 로데오가 그나마 있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 5년 후, 10년 후 어디가 더 오를까?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절대적인 중요한 입지, 그리고 개발이 되는 입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입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2021년도에 제가 성수동에 대해서 물건을 주세요라고 빌딩 중개사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모두 "강남을 사셔야죠. 왜 성수동을 삽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강남을 그렇게 미시더니 지금은 성수를 엄청 밀고 지금 종로를 엄청 밀죠. 그러면 그분들은 미리 성수를 미셨어야죠. 그래 놓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강남을 달라."라고 하면 강남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공식도 많고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도 맞추기 어렵고 강남보다는 성수나 아니면 종로나 한남동이나 이런 쪽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하죠. 그리고 "한남동 워낙 물건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수동도 상당히 많이 밀고 있고 종로도 상당히 많이 밀고 있죠. 쫓아다니는 투자보다는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년, 2년 만에 매도가 아니라 10년 후에 매도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도 갭 매우기를 하고 그다음 빌딩도 갭 매우기를 합니다. 성수가 1억 하던 게 7억이 되면 강남이 5천 하던 게 아니면 강남이 뭐 7천 하던 게 2억, 3억, 4억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강남은 지금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홍대도 지금 뭐 사람들이 뭐 많이 안 오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음, 꼭 그렇진 않으니까 너무나 지금 과열된 이 상황에서 쫓아서 들어가는 이 상황이 정말 맞을까? 임대료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그 임대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좀 안전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